자, 얘들아 반갑다. 현성이 아저씨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입시 전형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한다. 우선 수시 전형을 분석한 다음에 근데 정시야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 뭐 성적 나온 대로 가는 거니까. 수능 잘 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 중점적으로 내가 고려대학교는 수시에서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내가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는데 자, 여기다 뭐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이 밑에는 내신을 그릴 거야, 내신. 내신 1등급 대 아이들, 2등급 대 아이들, 3등급 대 아이들. 여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 아이들. 자, 그 다음, 와이프값도 수능이라고 내가 이렇게 썼어, 수능. 그래서 수능을 1등급 받는 아이들, 2등급 받는 아이들, 3등급 받는 아이들. 자, 수능을 1등급 받는 아이들, 2등급 받는 아이들, 3등급 받는 아이들. 자, 내가 이렇게 써놨어. 자, 여기다 이제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다 일반고라고 쓸 거야, 일반고. 일반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내가 특목고라고 쓸게.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이렇게 쓸게. 자, 우선 요강을 정리하기 전에 고려대학교는 내신에 따른 수능 성적대 학생 분포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걸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을 할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고려대학교는 내신 1등급 받고 수능 1등급 받는 애가 고려대학교에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 인정? 자, 그런데 뭐 좋긴 좋은데 이런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나온 아이들은 애매하네. 왜? 정시로도 분명히 다 갈 수 있고 의대에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고려대학교는 결과론적으로 일반고에서 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고대 합격을 해. 근데 고려대학교가 데리고 가고 싶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지? 그렇지.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도 잘 나오는 요 아이들. 얘네들을 어떻게든 끌고 고려대학교 합격시키려고 노력하겠지. 그래서 납치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자, 이거 하나 기억을 해도 납치. 자, 내가 이 납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학교 추천 전형에서 달라지는 사실 하나를 말하려고 해. 이때는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면접. 자, 2021학년도에는 수능 후에 면접을 봤어. 자, 근데 2022학년도 면접이 없어. 그냥 뭐 쉽고 간단하게 학생부만 집어넣으면 땡이야. 학생부 집어넣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수능 잘 보고 최저 맞춤 무조건 납치 만들려고, 납치시키려고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도. 하여간 고려대학교는 이런 범죄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들을 많이 뽑으면은 고대 입장에서 성공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내신이 좋은 학생일지언정 설사 수능을 망치면은 요 녀석들까지도 좀 뽑아 제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자, 내신이 2등급 때인데 이 녀석들도 만약에 2등급 때 아이들이 지원을 했어.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아니면 학업 우수형을 지원했는데 이런 수능 전 과목 1등급이 나와. 그럼 고대 입장에서 이것도 성공적인 거지.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이 범주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뽑아 제끼면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 범주의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치면은 뭐 그다지 성공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정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입시요강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을 효율적으로 뽑기 위해서 만든 요강이라고 너희는 기억하면 될 거고, 우리는 이런 얘기지. 내신이 좋으면 성적으로 올려서 어떻게든 커트라인으로 인정 문답도 들어갈 거고, 내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 이렇게 맞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입시 전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일반고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렇지. 내신 2등급 때 아이들이 그렇지 수능 전 과목 2등급을 찍으면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을 한단 말이야.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업 우수형 전형의 최저를 만족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얘네들 대박 터졌다는 얘기하는 뭐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 생겨난다 정도까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일반고만 있는 게 아니지. 자사고 자공고도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떤 범죄 이건 왜 안 썼냐고. 이거는 내신의 3등급 같은 경우는 우선 얘네들은 추천서를 못 받지. 학교 추천 전형이면. 학업 우수형은 수능 성적이 내신 3등급에서 수능 1등급 나오는 아이는 거의 없단 말이야. 다시. 설사 나온다 치더라도 1단계에서 나가리 되니까 안 되고. 요것도, 여기서는 나가리 돼서 안 되네. 그냥 1단계 통과가 다 안 되는 거고, 추천서를 못 받아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들은 최저를 못 맞추니까 어차피 안 되네. 그래서 일반고에서 들어간 학생들 성적 분포를 보면은 내신이 요 정도 범주 내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좀 멋지게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적당히 이해가 잘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그럼 특목고는 이렇게 가는 거지. 우선 특목고, 내신 1등급 애들은 수능 1등급 나와. 2등급 애들도 1등급 나와. 3등급 애들도 1등급 나오는 애들 많단 말이야. 4등급에서도 뭐 2등급 나오지만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어. 왜? 내신 빨리 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수능에 올인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신 1등급 받고 수능 1등급 받는 아이들은 고대 쓰지를 않지, 아예 그냥. 물론 고대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써서 합격해주면 좋겠는데 원서를 쓰지 않아. 그럼 보통 이제 특목고에서 붙는 아이들 보면은 내신 2등급 때 아이들이 쓰긴 써. 근데 어떤 용어로? 이때는 보험용어로 쓰지,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을 붙여도 고대 입장에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야. 근데 보험을 어디다 들어야 될지 이제 특목고 어머니들이 고민하시는데, 그래서 면접이 없는 학교 추천 전형은 여기 안 써. 그럼 어디 쓰냐고 이점대에서 불안하면은, 그치? 학업 우수형을 보통 쓰겠지. 그럼 이거 쓰면 거의 다 붙어. 특목고 애들은. 물론 고대에서 얘들이 와도 성공한 거야. 자, 그럼 다시. 근데 2등급 대 아이들이 수능, 그럼 이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니까. 혹시나 수능이 망가지면. 그래서 이렇게 고대에 붙는 아이들이 있어. 특목고에서. 얘네 나름대로도 반반. 근데 보통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은 뭐하니? 1등급 받다 2등급 받으면 애들이 학교 때려치고 다시 한 번 더 하지. 자사고 애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자. 이건 확실히 하나 보이네. 어차피 수능을 몇 등급 받아? 3등급 받으면 최종 못 맞추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고려대학교에 붙는 아이들은 보통 요런 아이들이지. 요런 아이들. 이해가지? 자, 특목고에서는 내신은 2, 3, 4등급 대 애들, 수능은 1, 2 나오는 아이들이 붙는단 말이지. 자, 그럼 다시 요 범주의 그룹을 잘 봐. 요 범주의 그룹을.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가면 대박 터진다고 했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붙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 번 더 하는 케이스가 더 많단 말이에요, 보통. 왜? 망해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더 많으니까. 근데 얘네들을 지금 내신이 3, 4등급을 1단계에서 통과시켜야 돼.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 전형에서.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바뀌어. 2021학년도랑 2022학년도의 차이는 뭐냐면은 1단계에서 얘네들은 5배수로 뽑았는데 1단계에서 6배수로 뽑아. 이 6배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 특목고를 좋아해서 6배수로 늘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오히려 반대로 1단계를 일반고가 1단계 통과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걸 기억하고, 그럼 합격의 가능성은 최저를 맞춰 주신다면 일반고에서 합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오히려 더 크다. 왜?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간소화됐단 말이야. 그리고 수상 실적도 어떻게 돼? 수상 실적도 우리가 어떻게 학기당 하나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그럼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건 내신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고 애들 요런 애들도 뽑고, 특목고에서 3, 4 나오면서 수능 잘 나오는 애들 많아. 우수한 학생들 많단 말이야. 고대 입장에서 얘들 뽑고 싶지만은 얘네들을 터무니없이 뽑아서는 이제 공정성 시비가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고에는 기회가 되니까 일반고에서 내신 2점대면은 수능을 잘 본다면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걸 한번 꼭 응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정리한 거야. 이해 가지? 결론. 내가 다시 요구한 건 정리할 텐데, 대학은 이미 애초에 뽑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 학생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지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는 거지,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대 간다, 요딴 얘기만 하지 말란 얘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고려대 자연계. 자, 인문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연계만 얘기하는 거야. 자, 자연계 수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 내가 이 사전에 했던 얘기를 잘 기억을 해도 대학은 뽑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 그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요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강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2022학년도 고려대 자연계 입시 요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수시에서 뽑는 전형에서 첫 번째는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학교 추천. 자,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전형명이 딱 써졌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우선은 재적 인원의 4%가 추천서를 받아서 써. 그럼 이제 고3 병원 100명이면 4명까지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고,
200명이면 8명을 준다는 건 당연히 알겠지? 자, 그럼 다시.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갔었어. 자, 2021학년도. 자, 어떻게 갔었냐면은 학생부 교과 60. 학생부 교과가 60%를 차지했었고, 다음 두 번째 서류가 20이 들어갔어. 자, 나머지 면접 이렇게 들어가면 됐다. 이게 가지. 자, 분명히 2021학년도에서는 면접이 들어갔어. 그 면접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하나 생기냐? 참고적으로 2021학년도 학교 추천 면접은 수능 이후에 봤단 말이야. 그럼 수능 잘 본 아이들은 이 면접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참여하지 않지. 수능 잘 보면은 내가 전과목 일찍었어.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굳이 내가 왜 수시까지 응시하냐 이거지. 그래서 애들이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바꾼 거지. 어떻게 바꿨겠어? 당연한 얘기지. 자, 여기서 면접이 20이었는데, 자, 뿅뿅뿅뿅뿅. 자, 내가 쓱 그어버리고, 2022학년도. 자, 고려대학교는 공부 잘하는 똘똘한 아이들을 뭐 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지, 납치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납치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내면, 그렇지, 지원 자격이 끝나버려야 되니까 면접을 싹 없애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비중이 이렇게 가지. 자, 학생부가 80. 그 다음에 서류가 120. 자, 이게 학교 추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요 서류 20이라고 하는 거에서 약간은 주목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신 성적이 순수하게 좋다는 것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자, 내가 요 연대 얘기할 때도 얘기했겠지만 일반고랑 자사고랑 이거 비교는 해줘야 돼,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보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해주면 된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추천서 4%를 그래도 무조건 받아오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이런 그룹을 하나 만들었었어. 자, 작년에 고려대학교 붙는 아이들은 내신은 1등급, 2등급 애들. 수능은 1등급, 2등급 나와야지 최저를 만족을 하는 거니까. 고려대학교는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뭐 하고 싶어? 납치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요게 해당되는 애들이 들어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만족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여기를 질러가지고 여기를 꿰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도. 자, 그러기 위해서 일반고에서는 안 나오는 성적이 내신이 아니라 일반적 수능이란 말이지. 그래서 일반고에서 마지막까지 자, 학교 추천 전형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거 최저 등급이 있어. 그래서 최저 등급. 자, 최저 등급. 세개 영역 등급 합이 몇 등급을 요구를 하냐면 6등급을 요구해. 세개 영역 등급 합 6등급을 요구해.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몇 과목이 들어가냐면 2과목 평균이 들어가. 자, 세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그러니까 평균 2등급 안에 무조건 쳐받고 들어가는 작업을 해주라 이거지 내 말은. 이렇게 해서 대박이 터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그럼 선생님 이런 얘기 하나 하더라고. 4%라고 썼어. 4%. 내신이 제가 2등급이에요, 선생님. 내신이, 이거 다 적어버렸네. 자, 다시. 내신이 제가 2등급인데, 저희 학교가 이과가 1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과가 100명이에요. 그럼 1등급 때 애들만 해도 몇 명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하면은, 뭐 1등급 때 아이들이 이과가 100명이라는 가정하에서, 1등급 때 아이들이 한 6, 7명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2등급 때 아이들이 2등급 때 아이들이니까 한 15명 정도 나온다고 치죠. 이렇게. 그럼 제가 6명 나온다고 치고 제가 23등인데 23등 안팎에 있는데 그럼 추천서를 4명만 받으니까 1등, 2등, 3등, 4등이 받으니까 저는 저까지 떨어질 일이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가 있고 이것도 사실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 2등급 때 애들이 수능 최저 2등급 맞출 자신이 전혀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 1등급 때에서 이거는 좀 약간 거시기 한데 1등급 때 애들도 수능 최저 2등급 3개 맞출 자신이 없는 애들이 정말 많아. 이해 가니? 아니 서울대학교가 참고적으로 2등급 3개를 요구하잖아. 서울대 전교 1등, 2등이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정말 많아. 자, 수도권 아니면 비수도권에 따라서 이게 전교권 아이들이 이 최저를 맞춘다는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동네마다 약간 다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무조건 학교 추천 빼와라.
그리고 최저 맞추는 게 상당히 어떻게 된다? 쉽다.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뒤에 나중에 뭐가 있냐면 학업 우수형 전형이 있는데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비율은 학업 우수형이 월등히 많아. 이게 4%에 어떻게 돼?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그 추천 인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맞추는 아이들은 학업 우수형이 최저가 학업 우수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많으니까 받을 수 있으면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거죠. 자, 학교 추천 정리 다시 할게. 정리. 고려대학교는 뭐를 위해서 만든 전형이다? 납치를 위해서 만든 전형이야. 인정? 우리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을 쓰는 이유는 대박이 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고 자, 예전에는 면접이 있었는데 자, 면접이라고 하는 게 없어.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도 없어. 그거 뭐만 집어넣으면 땡이라고? 이거 학생부만 집어넣으면 땡이란 말이지.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있어. 수능 최저. 3개의 영역 등급한 몇을 요구한다고? 6등급을 요구한단 말이야. 자, 이거는 반드시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네가 만들어주길 원한다가 내가 말하고 싶은 취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 아, 오늘도 설명을 좀 거시기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가볼게. 자,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학업 우수형. 학업 우수형은 다단계 선별 방식이야. 자, 아까 좀 얘기했어. 2021학년 때에서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았어. 자, 그런데 2022학년도 입시에서 1단계를 6배수를 뽑았어. 6배수를 뽑은 걸 가지고 특목 자사고에들 많이 제끼려고 뽑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 요즘은 공정성이든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내신 2점대가 되면은 학업 우수형 추천서를 못 받았으면 이거 반드시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어. 수능 최저. 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4개 영역 등급합 몇을 요구하냐면 8을 요구해. 4개 등급합 8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근데 과학은 두 과목 평균이 들어가. 자, 전과목 몇 등급을 찍어주시라고? 2등급. 자, 전과목을 2등급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시원서를 쓴다고 치면 이 성적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합격할 수 없어. 없어. 전과목 2등급 찍은 상태에서 고려대학교 합격을 할 수 없단 말이야. 대신 수능에서는 전과목 2등급 찍고 자, 자사고 4등급과 일반고 내신 2점대 초반이 있어. 자, 수능 최저는 다 맞췄어. 자, 이 자사고 4를 뽑고 싶어도 이 초반을 이 초반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나중에 공정성 시비가 붙었을 때 학생부가 간소화된 지금 상황에서 이거 갖다 버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지. 자, 내 설명에는 미안한 얘기인데 일반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합격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해서. 그 설사 만약에 미안한 얘기 떨어졌다 치더라도 이 정도 성적 나오면은 중앙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니까 자, 너 자네의 그 대학 목표는 고대를 잡고 내신은 아무리 못 봐도 2점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2점대 초반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수능은 아무리 망해도 이 정도를 잡아서 내가 받아야겠다는 게 여러분들 학습의 최소한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학업 우수형을 또 한번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잘 들어줘. 자, 수능 최저는 어디가? 다시 한번. 수능 최저는 이 녀석하고 다시 한번 이 녀석 중에서 맞추는 비율이 어디가 많다고? 학업 우수형이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으면 이거 받아서 제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대신 이때는 내신 성적이 좀 가급적 좋으면 좋을수록 좀 많이 유리하긴 하다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 어떤 그냥 고대만 끝나는 거니까 학과를 잘 봐. 학과를 잘 보면 값이 나오지. 야,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서 뭐 이런 거 있어. 뭐 가정교육학과. 뭐 가정교육학과 나쁘지 않아 그냥. 이것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 아, 좋지, 식품공학과. 오뚜기 식품에 우리가 그 뭐냐, 입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치면은 약간의 기피학과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 기피학과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낮은 학과를 쓴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이제 수시 전형 하나를 더 쓸 건데 여기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계열 적합성.
자, 이 얘기는 내가 크게는 얘기 안 할게. 예전에는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바뀐 거야. 뭐로? 계열적합성. 그래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도 없는데 최저 등급이 없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쓰지 말고 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참고적으로 이 전형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는데 이것 쓰고 이것 쓰고 가능하고 이것 쓰고 이것 쓰고 가능해. 그러면은 본인이 수학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탁월하게 뭔가 이제 그 학생부상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치면은 이것도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인정? 자,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학교 추천 전형, 학업 우수형, 계열적 합성.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자, 인원수를 잠깐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 더 얘기를 해줘야 돼. 정수 때문에. 자, 인원수가 이과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이 531명이었어. 2021학년도에. 자, 근데 인원수가 2022학년도에 몇 명이냐면은 404명으로 줄었어. 자,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556명이었어. 556명. 자, 그런데 이거 몇 명으로 줄었냐면 436명으로 줄었어. 자, 그 다음에 계열적 합성이 309명이었어. 309명. 자, 309명이었는데 이게 인원수가 226명으로 줄었어. 자, 수시가 인원수가 좀 줄었다는 건 다 들어봤을 거고, 자, 그럼 결론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했을게. 그 위에다가 내 옆으로 넘어가면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겠냐 그럼? 정시. 정시는 성적만 나오는데 정시 같은 경우 인원수가 이과가 348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은 675명으로 늘어났어. 675명. 자, 그런데 정시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뭐 연세대학 할 때도 얘기했겠지만은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이 2월 되지.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자, 플러스 알파 2월 된 인원이 몇 명쯤 될까? 연대나 고대나 작년에 2월 된 인원이 거의 비슷해. 자, 몇 명쯤 됐냐면은 약 120명. 자, 이 인원수 2월도 아마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거의 동일할 거야. 큰 차이는 아마 생기지 않을 거야. 자, 그럼 대략적으로 본다고 치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야, 그럼 675명에서 120명이 달라붙으면은 이 인원수가 대략 800명 정도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니? 지금 인원수가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네. 얘네들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네. 자, 그럼 고3 때 여러분들이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지금 뭘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 막연하게 내가 지금 내신 성적 몇 점을 올려서 고대 간다는 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지. 고려대학교를 가려고 치면은 내신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수능 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자, 정리 정도는 조금 부족하고 제가 좀 거시기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어설픈 얘기를 듣고 정리정돈을 잘해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한다. 여기까지.